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주택 공급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효되며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중장기 매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삼성 레미안 주민들이 신길 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도로가 사라졌다며 영등포 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8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전달 155.5포인트에서 137.5포인트로 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됐고 8.4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달 133.3포인트에서 125.7포인트로 7.6포인트 내렸고 인천은 112.3포인트에서 112.1포인트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효되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화웨이의 막판 재고 쌓기 효과로 당장 매출 타격은 미미할 것이지만 중장기적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로 발효되며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중장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고 소진 영향이 반영되는 4분기 이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41.1%에 이르는 상황. 반도체 총 수출액 547억 4천만 달러 가운데 224억 8,900만 달러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홍콩 수출 물량 가운데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포함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실제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평판 디스플레이와 센서 수출액은 38억 2,200만 달러로 수출 비중은 43.7%에 달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10조 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량이 939억 3천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약 10%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이번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중국과 홍콩으로 집중된 우리나라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해 10.1% 감소했고 감소폭은 1분기의 5배에 달합니다. 6개 분기 연속으로 외형이 축소됐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매출액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분기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26.8%로 운송장비는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17.3%로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은 무역 감소로, 운수업은 항공사 여객 수송과 항공화물 수송 감소로 외형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생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를 위해 현장 수색을 확대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무산의 책임이 금호산업에 있다며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수계약 해제가 공식 발표된 지 나흘 만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거래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 조건 미충족 때문이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 재실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막판 대화에서 인수 조건의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HDC 그룹 측도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12주를 고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지역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격 하락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승세는 조금은 꺾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을지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 초 집값이 무섭게 올라갔었잖아요. 좀 주춤한 분위기인가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뛰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종이나 청주 같은 지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9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0.2% 줄어든 건데요. 서울의 경우는 전주와 동일하게 0.1%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원은 7.10 대책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 감소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얘기해보면 재평가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과 개발 호재가 생긴 지역들이 이제 좀 오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감소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보였던 상승세는 꺾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 지역은 관망을 하다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쪽에 일부 매매 가격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겁니까? 네, 보통 초고가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시작되면 그 다음 중저가 아파트가 영향을 받고 소형단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여러 부동산 규제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에서 반응을 보인다면 시장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송파구와 서초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일부 신축 단지 또는 9억 이하 아파트에서만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초고가 아파트값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처음 변화의 시작을 알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하락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입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 추세긴 한데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합 수준까지 다 내려와야 되고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하락 전환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별 단지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재개발 단지의 투자 수요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이르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서울은 8월 중순부터 0.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확실히 둔화된 거라고는 볼 수 있고요. 특히 강남 4구에서는 8월 10일 이후 4주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으로 집계됐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는 8월 24일 기준 0.12%를 기록했는데 9월 1주차엔 0.09%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도 매물이 적어 가격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3주 동안 0.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소폭이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만 본다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는 법인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급매물이 줄어들다가 8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전문가들 말처럼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상승세 둔화가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다소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발 예정지마다 공급 방식은 다르지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심리가 생기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해소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준준형 SUV 투싼의 4세대 모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출시 후 세계 누적 판매량 700만 대를 달성한 베스트셀링 SUV인데요. 12개의 파워트레인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완전 변경된 4세대 신형 투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디올뉴 투싼의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를 비롯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인 채널 현대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신형 투싼은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 설계로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장과 축간 거리는 각각 4,630mm와 2,755mm로 기존 대비 150mm와 85mm씩 커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12가지 파워트레인과 2가지 바디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가솔린 6종과 디젤 4종, 하이브리드 1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종 등 총 12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아시아와 북미, 아프리카 등에는 롱 휠베이스 모델이, 민첩한 주행을 선호하는 유럽과 남미 지역에는 숏 휠베이스 모델이 출시됩니다. 또한 온도 설정 시 하나의 명령어로 공조와 시트, 휠을 동시에 제어하는 음성인식 복합 제어 기능이 최초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디올뉴 투싼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 세터들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4세대 투싼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고성능 브랜드 엘라이는 각각 10월과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레미안 아파트 주민들이 신길 3구역 재개발 사업 때문에 도로가 사라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갈등은 신길 3구역이 착공에 들어간 2018년도부터 이어졌는데요.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장과 신길 3구역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신길 삼성 레미안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난달 영등포 구청장과 신길 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길 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레미안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권, 보행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폐쇄된 도로는 영등포구 도산로 56길 일부. 폐쇄되기 전만 해도 이 도로는 삼성레미안 109동에서 111동 주민뿐 아니라 신기 목련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활발하게 이용하던 도로가 재개발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도로를 갑자기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시켜서 아파트 업자들의 사익 추구만을 도와주었다 하는 점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도로는 신길 3구역 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현재 일부분은 공원 용지로 또 일부분은 아파트 한 개동에 편입된 상황. 신길 삼성 레미안 주민들은 이 도로를 폐지하고 무상으로 양도받게 된 대지 덕분에 건축 배치 계획을 변경해 아파트 한 개동을 추가 설계할 수 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소장은 지난 1일 영등포구청에 송달된 상태. 영등포구청은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11% 감소해 7조 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 지주들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올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KB, 신한, 농협, 우리, 하나 등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7조 6,262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9,430억 원, 11%가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확대 등으로 자산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손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128.62%로 작년 말보다 5.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지주사들이 대손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회사별로 보면 이익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의 순이익이 5조 4,72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감소했습니다. 금융투자 부문 순이익은 자기 매매와 펀드 관련 손익이 감소하면서 1조 2,625억 원으로 29.1% 줄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과 보험은 각각 25%, 26.9% 증가해 1조 2,693억 원, 7,4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의 총 자산은 작년 말보다 7.4% 증가한 2,822조 7천억 원입니다.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투자 10.8%, 보험 8.1%, 여신 전문금융회사 5.5% 순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첨단 바이오 재생법이 시행되며 바이오의 여러 분야에서 그간 정복하지 못했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세포 전문 기업이 모근 속 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정홍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포 배양과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한바이오 그룹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탈모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여태껏 풀지 못했던 이 탈모를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저희가 기술을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모발 성장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인 모유두 세포를 분리, 보관, 배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유두 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 가능성은 학계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모근 속에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는 모유두 세포를 정확히 분리해내기가 어렵고 떼어낸다 해도 세포 덩어리가 쉽게 손상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바이오 계열사인 한모바이오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스러짐 없이 모유두 세포를 분리해 배양하고 이식하는 단계의 두 가지 기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배양의 경우 모유두 세포 한 개로 9천만 개 세포 배양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모근 하나의 모유두 세포 덩어리가 약 3,000개 세포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한모로 3만 모까지 재생이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지난달 첨생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모유두 세포를 인체에 이식해 모발 성장을 확인한 시험 결과는 없습니다. 인체 임상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과 함께 이르면 연내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모근에서 추출한 모유두 세포 보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바이오 그룹은 첨생법 시행을 계기로 보관과 배양에만 머물렀던 NK세포와 줄기세포 사업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내 몸 안에도 주입하는 이런 걸 세포 보관의 목적으로 생물학적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상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생법 시행으로 세포 치료 임상의 길이 열림에 따라 보관과 배양에만 머물렀던 셀뱅킹 사업을 치료 부분까지 확장해 마이셀케어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민원이 작년 동기 대비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0.7%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습니다. 신용카드사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262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은 무려 83.2%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천만 원 이내로 이용했다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5년, 대출 금리는 9월 8일 기준 2.4%에서 4.99% 수준으로 지난 5월 출시 시점의 금리인 3.52%에서 4.99%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이달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시중 12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남, 경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남과 경기 북부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남부에 내리는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내일 밤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모레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모레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도에는 40에서 8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남, 경남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대전과 청주는 저녁에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광주와 부산 25도로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